오늘 마감된 주봉은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마감된 봉의 형태는 아랫꼬리가 짧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했다라는 뜻이고, 이번 주에 그 하락세를 유지한다면 중요 지지라인은 60K입니다. 만약 이번 주에 60K를 깨고 60K를 기준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봉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비트코인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60K 밑에서 음봉으로 이번 주에 마감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무서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주봉이 마감되었고, 오늘 마감된 주봉의 형태는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아랫꼬리가 짧다라는 건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한 주의 시간 프레임을 봤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했다라는 근거이고, 현재 캔들만 봤을 때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큰 힘을 못 쓰더라도 혹은 더 빠지더라도 이미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조정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대한 빠르게 승인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차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는 것 자체가 SEC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ETF 상품을 승인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알트코인에도 분명 호재가 될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오늘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주봉을 기준으로 더 빠진다면 60K까지 밀고 내린다면 자칫 급락으로도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상승을 보신다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 하락을 보신다면 어디가 기준점이 될지 상승 하락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중요 지지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왜 전체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주봉상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차트는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수보다 매도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과거 패턴에서도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이 나온 뒤에는 매번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일봉 캔들, 월봉 캔들 혹은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가 짧았던 사례들은 훨씬 더 많겠지만 오늘은 주봉 단위로만 캔들의 패턴을 보면서 과거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 2019년도부터 현재 2024년도까지 차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초 19년도에도 주봉상 아랫꼬리가 짧았던 봉 뒤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었고, 아랫꼬리가 짧은 매도가 강했던 캔들 뒤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후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차트를 봤을 때도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봉이 나왔을 때는 캔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로 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다.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갱스터님, 앞으로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의 주봉을 기준으로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큰 하락장이 시작되는 건가요?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세 가지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주봉에서 60K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60K 라인을 깨더라도 주봉 캔들 기준으로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어주는 봉의 형태로 마감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로 넘어와서 주봉 캔들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때도 나왔던 것처럼 자, 과거에도 아랫꼬리가 짧은 형태로 캔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 봉에서 오히려 아랫꼬리를 더 길게 만들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직전에 고점 자리를 넘기는 봉의 형태, 혹은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정말 큰 상승으로도 이어졌던 구간을 봤을 땐 이번 주에 마감된 봉이 아랫꼬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렸지만 자 과거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 봉에 나오는 하락이 마지막 하락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캔들을 봤을 때 자 현재 캔들 주봉 캔들이 아니라 일봉 캔들로 캔들을 조금 더 작게 봤을 때 제가 지금 그어드린 이 빨간색 라인인 60K 라인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일봉에서 지금 지표를 매물대 지표를 키고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 매물대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점이 60K 라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60K 밑에서 일본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매물대 지지 라인은 52K 라인입니다. 60K 라인부터 52K까지 하락세가 나와준다면 하락폭은 대략 14% 정도의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에서의 급락 자리를 보는 이유는 자 과거에 급등으로 이어졌듯이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바닥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급등 또는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자 매수 매도가 강하게 일어났던 구간을 우리가 매물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 기간을 길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 매물대는 강한 매물대가 됩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 상승으로 돌파가 나와 주려면 이전에 나왔던 이 거래량을 넘기는 거래량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 거래량이 나와 주어야 직전의 매물대를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한다면 결국 이 안에서 누군가는 매수 매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쌓였다라는 것인데 자 결국 강하게 쌓았던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는 상승 뒤에 다시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자 결국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평단보다는 더 높은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될 텐데 다시 눌렸던 그 자리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그럼 상승이 아니라 이 60K 라인을 기준으로 하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의 이 60K 라인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였던 구간은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매물대를 지지가 아닌 하단에서 위를 보게 되면 악성 매물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60K 밑에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첫 번째로 열어두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지지 라인은 52K까지 하락분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60K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을 때는 해당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과거에 자 이때 2024년도 5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캔들이 하락으로 내려오고 다시 일본 캔들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를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60K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을 때는 다시 60K 위로 양봉 캔들이 올라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저항받는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52K까지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끝나고 상승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한 달 전 영상에서 단기 추세 그리고 장기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당시에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에서 말씀드렸던 그 근거는 자, 비트코인 차트를 일본 캔들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채널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자, 차트는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매의 관점을 가져갔을 때 상승하는 상승 채널은 하단의 지지라인을 밟으면서 이 하단 지지라인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하락하는 채널은 상단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위로 가지 못하는 저항대를 만들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갑니다. 결국은 상승 채널에서는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가 중요 변곡점, 하락 추세에서는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게 중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락 추세라면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서 봐야 되는 건 중요한 이 상단 추세 라인이겠죠. 저항받는 구간. 비트코인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 고점 자리를 이어봤을 때
현재의 장기 추세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고점과 고점 자리를 이어왔을 때 해당 추세 라인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해당 추세를 저항받으면서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부터는 비트코인이 해당 매물대를 소화하고 정말 큰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기 추세 안에서 단기 추세를 판단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4월달 고점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이 단기 추세 라인, 그리고 현재 6월달 고점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이 단기 추세 라인의 고점을 돌파하는 게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큰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5월달 캔들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이어왔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했던 기점부터 비트코인은 플러스 18%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도 이 고점 자리, 6월달의 고점 자리를 이어왔던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적어도 과거랑 동일하게 현재 자리부터 18%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고점을 이었던 지금의 장기 추세 라인 역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이어지면 이 매물대를 지지받고 정말 큰 상승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을 잡아본다면 저는 지금의 이 단기 추세 라인, 자 6월달에 고점부터 내려왔던 이 추세 라인을 돌파했던 자리부터는 충분히 단기 매매를 가져가기에도 비트코인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상승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으로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단기 매매를 멤버십 분들과 같이 한번 진입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의 이 하락 추세,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 라인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ETF 상승 호재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는 이더리움 먼저 좀 상승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알트코인의 호재로 적용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는 SEC에서 최초로 19B-4를 승인하고 현재는 S1 승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동시다발적으로 ETF 발행사에서 SEC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정해서 서류를 제출하듯이 현재 6월 20일 저번 주 주말이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S1 서류를 수정해서 SEC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에 호재로 작용될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장에서는 저는 하루빨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나오는 게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의 투자 펀드인 3IQ에서 2024년도 6월 21일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솔라나 ETF 출시 계획을 준비 중인 이유는 이미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ETF에 대한 매수 영향력을 따져본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당연히 약할 것이고 당연 이더리움보다 이런 알트코인들이 더 약할 것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알트코인 ETF 승인을 호재로 보는 이유가 하나를 승인하게 되면 여러 개 다른 ETF를 계속해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 저는 여기서 단기적인 이런 하나의 ETF는 사실 크게 매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코인들을 기준으로 여러 알트코인 ETF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알트코인을 기준으로 저는 결합 상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NFT 상품을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매수할 필요가 없이 이런 투자 펀드사에서 NFT, 알트코인 상품이라고 크게 상품을 결합해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TF는 앞으로도 투자를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고 쉬운 투자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경로를 만들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이더리움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알트코인과 동일합니다. 결국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품 역시도 출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비트와 동일하게 큰 상승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중요 지지라인 그리고 알트코인이 왜 이더리움 ETF의 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 오늘 비트갱스터 관전 공방에 추가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